발산에서도 발산의 정의와 정리가 있었듯이 회전에서도 회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회전의 정의 말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톡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벡터 A의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은 무엇과 같냐면, 벡터 A의 회전, 어떤 S라는 면적에서 벡터 A의 회전을 면적분한 것과 같다. 이것이 스톡스의 정리. 어떤 거와 선적분, 그리고 면적분, 선적분과 면적분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공간상에서 어떤 선적분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선적분은 무엇으로 구할 수 있냐면, 회전, 벡터 A의 회전의 면적분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 자, 이렇게 패곡선이 있고요. L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건 패경로 혹은 패곡선, 자, L이라고 하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미소 길이가 있을 거죠. 미소 길이는 이렇게 표시해주고, 얘는 뭐 DL로 표시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애들을 다 적분한다는 거잖아. 미리 조그맣게. 어디서? 이 벡터 필드 A에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벡터 필드가 있어요. 이렇게 벡터 필드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어떤 이 레일이 있어서 그 레일을 위로 다니면서, 그 레일은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려 있는 레일입니다. 그 레일을 위를 다니면서 벡터 필드 A에 대한 영향들을 다 적분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미소 길이들만큼 찔끔찔끔씩 가면서 다 적분하겠다. 자, 그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 패경로에서, 패곡선에서 선 적분을 해주겠다. 벡터 필드 A에 대해서 미소 길이만큼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자, 이 값은 무엇과 같냐면, 내가 패경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표면이 발생해요. 표면 S가 있겠죠. 자, 이거 패경로에서 만들어지는 표면 S의 위치를 표현해주면 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이런 표면 S가 있을 때 이 위에서 무엇을 구해주냐면, 이렇게 따고, 요거는 뭐냐면 DS죠. 미소 면적. 이 미소 면적, 자, 이 미소 면적들에서 발생하는 무엇을 구한 거냐면, 벡터 필드 A와 벡터 필드 A의 회전을 구한 거예요. 미소 면적 여기서 뭔가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 돌려고 하는 어떤 그 정도, 돌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돌려고 하는 그런 성분들을 다 합한다는 거죠. 어느 공간에서, 표면 S에서.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다 합한다. 야, 도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다 한번 합해보자라는 거야. 이 표면 S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이게 스톡스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개구면 S 전체에 걸쳐서, 벡터 A와 회전이 연속일 때 그 값들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패경로 L에 대한 L. 자, 스톡스의 정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구면 S 전체에서, 자, 개구면이라고 했을 때 개라는 말은 열려 있다는 거죠. 오픈. 요것의 반대말은 패구면이고요. 패곡면, 개곡면, 개구면 이렇게 되는,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앞과 뒤가 존재를 하는 상태죠. 야, 이런 상태에서 S 전체, S 요 면적에 대해서, 지금 표면 S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걸쳐서 나오는 벡터 A가 이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 회전이 전체적으로 연속이다. 어디선가 이제 끊겨져 있지 않고 이 전체에 있어서 연속적인 회전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연속적인 회전이 존재할 때, 자, 패경로 A의 주위의 벡터장 A의 회전은, 그래서 이 패경로 내에서 패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이 전체에 대한 선적분을 살펴보려면, 걔네들은 L을 주변으로 하는 개그맨에 대한 요거를 면적분 해준 것과 같다. 그래서 각각의 작은 요소들에 대한 회전들을 면적분 해준 것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전체의 선적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증명을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임의의 이 공간들을 이제 셀로 나눠 볼게요. 셀로 나누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임의의 공간이다라고 해봅시다. 임의의 공간을 잡고, 자, 얘네들을 수많은 셀로 먼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을
많은 수의 셀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요. 많은 수의 셀로 나누고 나서 그리고 이미 하나의 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하나의 셀의 어떤 이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경로 있잖아요. 요거를 LK라고 얘기합시다. 셀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에 LK를 주변으로 하는 K번째 셀을 이렇게 SK 셀의 어떤 면적을 SK라고 이제 두는 거죠. K번째니까 그리고 그것의 단위 면적을 SK다 델타 S다라고 두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시그마 다 더해 줄 거야. 다 더해 줄 건데 뭐에 대해서 더해 줄 거냐면 이렇게 LK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 주는데 벡터 A 그리고 DL 이렇게 선적분 해줄 거야. 요 안에 의미하는 것들은 지금 이게 전체 어떤 벡터 필드 A 안에 있는 거죠. 벡터 필드 A 안에 있는 것들이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적분을 해주게 되는데 얘네들을 LK라고 하는 요렇게 한 바퀴 도는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것에 대한 어떤 선적분을 얘기를 해준 거죠. 선적분 벡터 A에 대한 선적분은 그리고 걔네들을 다 합하겠다라는 거죠. 다 합하겠다. 자, 그것들은 무엇과 같냐면 요것 같은 거죠. L의 벡터 A, DL 요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수많은 수의 셀로 나눴는데 자, 요거의 영향들을 살펴볼게요. 자, 요거의 영향들을 보면 자, 옆에 인접한 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들이 회전할 때 이렇게 패곡선을 따라서 선적분을 할 때 발생하는 것들. 자, 요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는데 인접한 셀 같은 경우 제가 표시를 주황색으로 해보게 되면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인접한 셀에서의 적분 여기는 합이니까 그렇죠? 셀들의 합이잖아요. 합. 전체 합.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옆에 있는 애를 더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방향대로 또 선적분을 해주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적분 해줘야 돼.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선적분 해줘야 돼. 이렇게 선적분 해줘야 돼. 이 두 개의 선적분을 여러분들이 보여줬는데 벡터 A에 대한. 근데 그 와중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겹치죠. 자, 화살표가 두 개가 하나는 위로 가는 선적분을 해주는 거고 하나는 노란색은 아래로 가는 선적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의 값들이 똑같은 적분이잖아요. 그죠? 어떤 똑같은 미소 길이에 대한 적분인데 방향만 달라. 방향만 다르니까 얘의 값들은 분명히 서로 값들이 반대가 될 거고 다 합하다 보면은 상세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는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위쪽에서 선적분 해줘라. 위쪽 셀에서 이렇게 가고 내려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이 방향으로의 선적분이 있을 텐데 연두색으로 보여지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선적분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색과의 또 방향이 반대인 선적분이 발생하는 거죠. 벡터 필드 A에 대한 미소 길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내적을 구해주는데 그 값이 서로 반대가 돼,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는 값이 반대가 된다는 거고 결국 다 합하게 되면 그 값들은 서로 상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아래쪽에도 살펴보면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선적분을 해줄 텐데 그 와중에 보면 또 위쪽에 노란색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노란색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접한 셀들 내가 무수히 많이 나눴는데 그 무수히 많이 나눈 셀들이 선적분을 해주게 돼요. 작은 셀 안에서 선적분을 해주는데 그 셀 안에서 선적분들은 하다 보면 그 내부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셀들의 선적분에 있어서 맞닿는 부분들에서 상쇄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남냐면 서로 맞닿지 않는 그런 면이 존재하는 외곽 부분에 있는 애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외곽 애들만 남게 돼. 내부에 있는 애들은 어디선가 뭔가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쇄되는 애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상쇄되는 애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얘는 상쇄되고, 그렇죠? 얘는 상쇄되고, 이쪽은 남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 크게 남는 애들은 뭐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외곽을 돌게 되는 요 선적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L이에요. 전체 개구면에 있는 어떤 외곽에 대한 적분값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셀들에 있어서의 어떤 작은 이 순환들, 작은 순환들에 대한 값들은 얘네들이 서로 상쇄가 돼서 전체적으로 외곽을 도는 어떤 선적분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요 식에다가 금방 주어졌던 요 식에다가 자, 위에 있는 식이에요. 자,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위아래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위아래 똑같은 값을 곱해줍니다. SK라고 그래서 델타 SK. K번째의 셀의 미소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위아래 분자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줬으니까 이 식은 뭐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값 전체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델타 SK를 아주 0으로 가져간다면 셀을 나눌 때 무수히 작게 나눠서 지금 요 하나의 셀을 아까 LK라고 했고, 요 전체 셀에서 도는 어떤 순환을 LK라고 했고, 그것의 면적을 델타 SK라고 했는데 그 델타 SK 값이 0으로 간다. 얘네들이 엄청 작다는 거죠. 엄청나게 작게. 점과 같이 이렇게 작아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점과 같이 작아진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리미트 델타 SK가 0으로 간다. 0으로 가게 만들었을 때,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값이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SK 쓰고 위쪽에 여기 있었던 요 식을 이제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A, DL,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남아있는 SK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쪽을 보시면 요노들이 이 전체적으로 이 값들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값과 같냐면, 자, 요 형태 그리고 여기 시그마로 아주 무수하게 작은 델타 SK에 대해서 뭔가 합해라라는 요 두 가지 텀은 우리가 무엇과 같냐면 적분꼴과 같은 거고요. 적분하라라는 거고, 뭐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라라는 얘기와 같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 파트 있죠. 이렇게 이 파트는 앞에서 배웠던 회전의 정의와 같아요. 회전의 정의와 같습니다. DS.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방금 두 가지 똑같은 식에서 1번식과 2번식에서 무엇을 유도했냐면 요 식과 요 식을 유도했죠. 같은 식에서 유도했으니까 지금 표시한 이 두 가지의 식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톡스의 정리입니다. 스톡스의 정리의 어떤 의미는 면적분과 선적분, 자, 면적분과 선적분에 대한 어떤 정리라는 거죠. 면적분을 해야 될 것을 선적분을 할 수 있고, 혹은 선적분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면적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스톡스 정리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